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틀째 비핵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북미는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검증을 위한 실무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발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방역에 이어 관계기관들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로 인천발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업계가 경영수지 악화로 인력 충원 대신 운행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OBS 뉴스M 시작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틀째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사안을 논의해 나갈 실무진을 구성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M의 첫 소식 김민주 기자입니다. 세 번째 평양 방문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틀째 회담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간밤 안부를 묻는 것으로 오전 9시쯤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이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So the work that we do is a path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buil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vital for a brighter North Korea and the success that our two presidents demand of us.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다른 언급은 삼간채 자신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만 답했고,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자신 역시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서로의 전제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날 회담에선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양측 워킹그룹, 즉 실무진이 구성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 언론의 회의적인 보도 속에서도 긍정적 전망을 거듭 내놨습니다. We signed a wonderful paper saying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their whole thing. It's going to all happen. 방북 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귀국길 도쿄에 들러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는데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기 앞서 동행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을 곧 개최하고 미 국방부가 12일쯤 판문점에서 북측과 유해 송환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정식 부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입국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나은 동맹국을 바랄 수 없다며 한미 관계와 북한의 미래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태생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해군 사성 장군 출신인 해리스 대사의 부임으로 역대 가장 긴 1년 6개월간 이어진 주한 미 대사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네, 미국이 쌓기 시작한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철강 제품의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해 우리 철강 업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회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겠다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이달 안에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을 공식 채택한 다음 곧바로 발동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입량을 고려해 쿼트량을 정하고 초과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EU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수입량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 수입량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우리 철강업계는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저관세나 아니면 관세 없이 확보를 해주고 그걸 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유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터 물량을 뭐 100%를 주느냐 몇 프로를 주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36억 1,200만 달러로 중국과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EU 집행위는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정식으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WTO에 관련 상황을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공판이 16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피해자인 비서는 밤샘 재판을 통해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난번 재판 때 되게 오랜만에 김지희 씨 처음 보셨는데 진짜 어떠셨습니까? 재판이 끝난 시간은 오늘 새벽 1시 45분쯤으로 16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셈입니다. 재판은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이자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 등 12시간 이상 신문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 증언을 한 번에 끝내고 싶다는 김 씨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 보호를 위해 안 전 지사 자리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두 사람이 마주볼 수 없도록 했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신문은 김 씨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오늘 드루킹 김모 씨를 세 번째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특검 조사 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일 열린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입장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결심 공판 이후 처음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김 씨가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 오후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체포해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욱, 바른미래당 유이동,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화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 저녁 비공개로 만나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음 주 초까지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어서 협상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어제 붉은 불개미 70여 마리가 발견됐던 인천항 컨테이너 보도에서 개미가 더 발견됐습니다. 검역 당국은 발견 지점 주변의 컨테이너를 모두 드러내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방역요원들이 들어올려진 컨테이너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검역요원은 파헤쳐진 야적장 바닥을 샅샅이 살핍니다. 어제 붉은 불개미 70여 마리가 발견된 인천항 컨테이너 부대에서 긴급 방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발견 지점 주변에는 통제선과 함께 녹색 점성 페인트로 방어벽이 설치됐습니다. 반경 200m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소독한 뒤에만 반출하도록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들은 합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근에 어느 정도 지금 개미가 분포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컨테이너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또 얼마나 추가로 있는지를 지금. 야적장 바닥 틈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검역당국은 크레인으로 발견 지점 반경 100m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모두 옮긴 뒤 바닥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부산 간만부두를 시작으로 올 6월 평택항과 부산항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입니다. 독성에 대한 논란 속에 북미에서는 침에 쏘인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검역당국은 기온 상승으로 붉은 불개미의 번식과 활동이 우려된다며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오늘 인천항 야적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붉은 불개미 가운데 여왕개미 한 마리가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조사 결과 최초 발견 지점에서 여왕개미 한 마리와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 최초 발견 지점에서 8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개미 5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6차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지만 여왕개미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인천발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 업체들이 인력 충원보다는 운행 감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은 23개, 8개 업체 25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기사는 436명입니다. 기사들은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 근무를 더해 하루 17시간 정도 일한 뒤 하루를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합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수업은 최대 주 68시간까지로 근무시간이 제한됩니다. 버스 업체들이 이 규정을 지키려면 현재 기사 인력의 42%인 183명을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광역버스 업계의 운영 적자가 22억 원에 달해 업계는 기사 충원보다 운행 횟수를 3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최대한 유지하고 낮 시간대 운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순까지 버스 업체들로부터 근무 배치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운행 횟수 조정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의 근로기준법 처벌 유예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새 조정안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하반기 추경에서 23억 원을 편성해 광역버스 업계를 지원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11시부터 오늘 오전 1시까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9명이었고 14명은 0.05%에서 0.1% 미만으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피서철 들뜬 분위기로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다며 피서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행락지 등에서 불시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42살 여성 A씨와 A씨의 6살, 4살, 2살 난 세 자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긴급 위치 추적을 통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난민 신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2016년 6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2,320명으로 36배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1,587명이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60%가량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이고 파키스탄, 태국, 이집트인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중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전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NHK는 이번 폭우로 오후 6시 30분 현재 44명이 숨지고 5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적어도 50명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오전 6시까지 최대 강우량이 시코쿠와 규슈 북부 300mm, 규슈 남부와 도카이 지역은 250mm 등으로 예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리 예방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땅콩밭은 흙으로 뒤덮였고 과수원의 복숭아는 채 익지도 않은 채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내린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과수원에서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우로 웃자란 풀들이 물빠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찢기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수로 정비는 물빠짐이 좋아야 병이 안 오는 거고요. 지주 때는 흔들리지 않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덥고 습한 날씨에는 병해충이 뒤따르게 마련. 고추나 참깨 등 밭작물은 역병과 탄저병에 걸리기 쉬운데 배수로를 정비해 물빠짐을 좋게 하고 예방 위주로 약재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축사나 인삼밭도 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질소 대신 칼륨질 비료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장마철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면 농가분들에게 긴급 문자로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습해나 수확량 감소 등 폭우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를 통해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절기인 오늘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덥고 동쪽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는 30도 선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지만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동쪽 지역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그리고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고요. 내일도 공기는 깨끗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맛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밤 제주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바람이 다소 잦아들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소폭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낮 기온 역시 28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장맛비가 끝이 나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OBS 뉴스샘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